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랬습니다. 주택은 조정상정 내 1세대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 가격이 6억 원이며 비영리 사업자 아님 그랬습니다. 자, 신축을 원인으로 한 주택 취득. 주택을 신축했다. 원시 취득이죠? 원팔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원팔 2.8%. 그 다음에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상삼팔 2.8%죠? 상삼팔 2.8%고. 매매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자, 주택을 유상거래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취득 가격에 따라 달라지죠? 조정상정 내 1세대 1주택과 조정상정 내 1세대 2주택은 표준세율 적용되죠? 낮은 표준세율. 취득 가격에 따라 6억 원 이하라고 그랬어요. 6억 원이라고 했으니까 6억 원 이하는 몇 프로예요? 1%. 6억 원 이하니까 1%입니다. 4번 교환으로 농지 이외의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교환은 매매, 교환, 공매, 경매는 유상승계 취득이죠? 유십, 20. 농지 이외니까 몇 프로? 4%입니다. 볼 것 없이 이게 최고 높습니다. 표준세율 중에서, 취득세 표준세율 중에서는 4%가 최고 높아요. 표준세율 중에서는. 4번 정답이고. 5번 상속을 원인으로 한 1가구 1주택, 고주택 제외하고요. 의 취득이요. 상속을 그냥 2번 지문처럼 그냥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다는 상산팔 2.8%인데 상속을 원인으로 1가구 1주택 고주택 제하고 및 부속 토지를 취득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아버지 그거죠? 그러니까 얘는 표준세율에서 보세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정해요. 표준세율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산팔 2.8%고 여기서 중과기준세율 2%죠. 이거 빼니까 0.8%예요. 0.8%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니까 실질적으로 0.8%입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것은 4%입니다. 유상취득 이게 제일 높아요. 그 다음으로 높은 게 표준세율 중에서는 무독립 8.15, 일반인이 증여받았을 때 3.5%.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유십이시. 농지를 유상취득했을 때 3%. 이게 이제 그 다음으로 높고 이런 식으로요. 하여튼 4번 정답이고 1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다른 데서 보면 이 문제를 엄청 많이 틀렸어요. 1번 보니까 별장, 골프 연습장, 고오락장, 고급선박, 고급택은 사치성재산에 해당한다. 또 나왔네. 뭐가 틀렸을 때문에? 골프 연습장, 골프 회원권은 사치성재산 아니죠? 골프장이지. 골프장이지. 그래서 골프 연습장 때문에 틀렸고. 2번 고급 오락장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만자 들어가 있나요? 만자가 들어가 있으면 만자를 집어넣으세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만자를 집어넣어요. 30일 이내에만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한 경우는 중과세 한다. 요거 며칠이요? 60일이요. 자, 그래서 만자를 집어넣고 틀리게 하면 됩니다. 고급오락장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고급주택도 그렇고요. 자, 60일입니다.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무조건 며칠? 60일. 국가지자체 등의 매각 통보만 30일이고. 3번 사치성 재산은 과세 표준의 표준세율의 바로 4배입니까? 아닙니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죠. 표준세율에다가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이죠. 그런 거지. 바로 표준세율의 4배가 아니에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이죠. 3번 틀렸고 4번 고급주택의 가입요건은 또 나왔네. 취득 당시 시가준액 얼마요? 6억 원을 초과한 주택이다. 얼마입니까? 9억 초과한 주택이지. 9억. 그래서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이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5번 봅니다.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유아유산 건축물로서 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겠음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자, 여러분 오피스텔인데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이 되면 사무용 오피스텔인데 사업자 등록증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가끔씩 휴가처럼만 이용해. 그럼 뭐가 된다? 별장입니다. 자, 그래서 5번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피곤한 것 같은데 하품도 하는 거 보니까
자, 에? 자, 1번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징수한다. 등록면허세 최저한세죠.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보다 적으면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을 정한다. 원래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 징수합니다. 6,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2번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소재지로 안 분한다. 이건 취득세가 소재지로 안 분하는 거고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등록관청 소재지라고 했습니다. 아까 3회차 할 때 해설할 때 말씀드렸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소재비 안분이고 시가총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고요. 3번 봅니다. 2번 정답이고 3번. 취득세에서 중과세되는 사실상재산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사실상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4번 의료법 규정에 따른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함에 따른 등기한 법인이 그 등기로부터 2년 이내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 없을 때 등록면허세 세율을 중과세하지 않는다. 여러분 등록면허세에서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정분사무 설치 등기하거나 전입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의 몇 배? 3배로 중과세합니다. 다만 중과세, 대도시 중과 제휴업종, 취득세랑 공통하는데 취득세도 그렇고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중과 제휴업종 꼭 확인하라고 그랬죠?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의료업, 할부금융업 이런 것들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등등 3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의료업이니까 중과세하지 않고 5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쟁송 기타 사유로 인해서 등기 등록하게 된 원인이 무효 취소가 되는 경우라도 기납한 등록면허세 돌려주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명의자거세는 적용되기 때문에 얘가 등기 등록할 만한 실적 권리가 있냐 안 따져요. 15번입니다. 다음 중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으로 둘 다 가능한 것은 그랬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자 어떤 겁니까? 가등기가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둘 다 되죠? 일단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5번 가처분 등기 같은 이런 것들은 뭘 과세 표준하고? 채권 금액. 3번 지상권 설정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하고? 소가지 없는 애들,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하고? 부동산가액. 부동산가액. 소가지 없는 애들,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는 자, 얘네들은 머리 글자를 따서 이 소가지 없는 애들은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가액. 부동산가액. 자, 읽어보세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가액 둘 다 돼요. 16번 다음은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임차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앞서문자는 임대인이자 그래요? 자, 설정 등기 누구다? 권자. 권자니까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갖잖아요. 설정 등기 권자.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등록면허세를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납부를 이행하고 등기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서 무신고 과소신고세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이거 신고우지에 또 나왔네요.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등록면허세는 도세 및 구세고 4번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록에 과세하는 외국 정부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과세한다. 우리 정부기관 등록에 비과세면 우리도 비과세고 과세면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고. 5번이요.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은 유십, 20 원래 2%예요. 유십, 20 즉 2%. 근데 다만 지방세법 11조 1항 8호에 따른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방세법 11조 1항 8호에 따른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우리 1에서 3% 낮은 세율 적용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이 주택취득세 세율 1에서 3% 취득가격에 따라 1에서 3% 그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금액을 세고한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 원래
소유권 보존 등 이전 등기는 등록명세 나오면 안 돼요. 원래는 취득세로 통합됐으니까.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소유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등록면허세,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 부과됩니다. 이때 예전에는 주택이든 일반 건축물이든 무조건 등기만 할 때 유시, 비시 2%세를 정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 주택은 특별히 취득세에서 이렇게 낮은 세를 정해서 1에 3% 이렇게 해주면서 등록면허세는 왜 주택과 상가 구별 없이 그냥 똑같이 2%냐. 그래서 이 단서가 나중에 붙은 거예요. 단서 규정이 나중에 추가된 건데 1에서 3% 취득세 세율정되는 그 주택에 대해서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는 그 세율 1에서 3%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이니까 절반의 세율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1% 정도될 때는 0.5. 취득세가 만약에 6억 원 이하에서 1% 정도 된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0.5% 세율 정도예요. 2% 정도 될 때는 1%, 3% 정도 될 때는 등록면허세는 1.5%. 아셨죠? 1에서 3% 그 세율의 절반의 세율을 정한다. 자, 이게 이 얘기입니다. 맞고요. 17번입니다. 다음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광어권,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 어업권, 광어권, 양식어권 취득에 따른 등록은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되는 경우죠. 이거 출원회에서 원시 취득할 때 취득세 면제예요. 근데 취득세는 면제인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등록면허세 부과되고. 2번 특이하게도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항목은 차기 양선의 그냥 취득이 아니라 연부 취득에 따른 등록은 또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돼요. 3번 취득세 부과 제척하는 경고했어요. 4번 취득세 면세점이 정도예요. 그럼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잖아요. 근데 등기는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1번부터 4번까지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1번, 2번만 있다가 29회 시험 전에 3번과 4번이 추가돼서 제가 문제 내기 딱 좋다 그래가지고 올선다 문제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29회 시험 때 정답 똑같이 5번에 내용만 틀리지 5번 집은 내용만 틀리지 5번에 정답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심리가 비슷하단 말이죠. 출제하는 게. 그래서 요거 1번부터 4번까지는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 과세되는 경우고 5번 봅니다. 행정구역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또 등기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같은 이런 단순한 표시 변경, 회복, 경정 등록 뭐 한다? 비과세고요, 여러분. 작년에도 지문에 나왔었고. 18번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본 국가가 선승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랬는데요. 요거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누가 납수의무자가 됩니까?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수의무자가 됩니다.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요. 그 다음에 니은번 봅니다.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 등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 과세표준에서 경감 대상 토지 과세표준의 경감 비율 가로 안에 비과세 또는 면제 경우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를 곱한 금액을 공자의 세율 정한다. 이거 낯설죠? 요 니은번은 한번 알아두는데 이게 작년에 개정된 세법 내용인데 작년에 어떤 게 개정됐냐면 요 가로 안에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즉 비과세나 면제 시에 이 감면 한도를 명시했어요. 100% 면제, 100% 감면, 100%참 비과세, 100% 면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 비과세와 면제의 100%라는 거, 요걸 이제 비과세나 감면 한도를 이렇게 명시했어요. 가로 내용을 추가했어요. 뭐 눈여겨보면서 가로 내용이 포인트니까 거기를 눈여겨보면서 눈에 익혀두시고요. 디귿번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 보호정안의 임야. 요거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이건 비과세예요. 분리과세가 아니라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요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은 니은번만 옳습니다. 그리고 기억 디귿 틀리고요. 자, 여기 특이하게도 보면 재산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이 많지도 않고 조문이 시험에 다 나왔어요. 다 골고루 다 나왔는데 특이하게 얘만 시험에 안 나왔어요. 백두대간 보호정안의 임야. 왜 얘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어요. 얘는. 자, 그래서 백두대간 보호정안의 임야 비과세라는 거. 자, 2번 정답이고 19번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물납 및 분할 납부를 설명한 것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납부할세기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물납은 1,000만 원 초과. 분할납부는 얼마? 500만 원 초과. 아유, 500만 원이 왜 나와? 250만 원 초과. 2번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으로만 물납할 수 있으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땡,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 땡입니다.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물납할 수 있고 물납과 분할납 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한 서류를 갖춰 납부기 한 며칠 전까지 신청해야 돼? 10일 전까지. 물납은 10일 전까지. 10일, 5일, 10일, 5일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틀렸냐면 분할납부 때문에 또 틀렸어요. 뒷동네가. 물납은 10일 전까지인데 자 보세요. 재산세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면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기한 끝나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합니다. 신청해야 돼요. 그래야지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돼요. 근데 분할납부는 그냥 납부기한 내기만 하면 되니까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내 10일 전이 아니에요. 납부기한 내 자 분납 신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틀린 게 뒷동네가 틀린 게 물납은 10일 전까지 신청이 맞는데 분할납부 때문에 틀렸어요.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내 신청서에 준합니다. 납부기한 내. 그래서 뒷동네 틀렸어요. 분납도 틀렸고 뒷동네, 앞동네 관할구역에 관계없이도 틀렸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두 개 부분 틀렸어요. 2번 정답. 3번 시장구청장은 분할납부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한 내 납부할 납세고지서를 구분해서 수정고지 해줘야 되겠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3번입니다. 4번입니다. 4번.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물납했을 때는 납기내 납부한 것을 봐줘야죠. 네. 5번이요. 물납 부동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재산세 과세 기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죠, 여러분들. 이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에 세금을 부동산으로 내니까 가격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시가를 평가합니다. 이 시가라는 게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 순액을 의미하고요. 근데 시험에서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12월 31일년제 시가로 평가한다. 아닙니다. 항상 언제? 과세 기준으로. 그 다음에 근데 원래 물납 과세 기준제 시가로 평가하는 건데 6월 1일 전 6개월 내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감정기간에 감정받은 감정가액이 있거나 또는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액이 있거나 또는 공매 경매가액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또 시가로 볼 수도 있는데 이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다. 그러면 어떤 거로 하냐? 과세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20번 문제로 갑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입니까? 6월 1일로 하지만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0일년제 시가로 평가한다. 그래요? 금방 제가 얘기했죠?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과세 기준 6월 1일년제 뭐? 시가로 합니다. 6월 1일년제 시가예요. 12월 31일 틀렸습니다. 네. 그리고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고요. 그래서 1번 정답. 2번 시가 순이익 9억 원 이하의 법령이 정하는 1세대의 과세 순이익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0.5, 즉 0.05%의 세율을 적용한다 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자 일반적으로 주택부는 0104, 0.1에서 0.4%까지 0104 4단계 초과세율인데 근데 최고 세율을 외우라고 했잖아요. 주택부는 0104 4단계 초과세율인데 근데 시가순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요거 005에서 035%까지 4단계 초과세율이에요.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005%, 1,000분의 0.5, 005% 세율 정합니다. 이게 최고 낮아요, 세율 전체에서. 재산세 전체에서. 6천만 원 이하일 때 1세대 주택, 시가순액 9억 원 이하 주택 005%. 맞습니다. 3번 철거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철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경우에 별도 합산과세한다.
자,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토지요. 철거 멸실됐으니까 나대리 상태니까 종합합산 과세할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6개월 이내는 뭐로 과세한다?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별도 합산 과세하고. 4번 시지역의 상업지역 안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다. 공장이 위치 면적을 따지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으면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이럴 때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고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봐서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고요? 별도 합산되는 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5번 재산세액이 500만 원, 도시적분 200만 원 포함의 경우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60만 원이다. 우리 재산세 부과세는 재진이, 재산세 부과세는 재진이. 자,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는데 재산세액의 20%입니다. 재산세액의 자 20%인데 재산세액 20%요. 이때 재산세액의 20%에서 이 재산세액에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순수하게 재산세액 2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500만 원에서 도시지역분 200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야죠. 순수하게 재산세액은 300만 원이고 300만 원에 20%니까 2, 3은 60만 원이에요. 맞습니다. 하여튼 20번은 1번 정답이고 21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중 2022년 귀속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랬습니다. 1번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법인 장부에 의해 재산가액이 입증된 경우에도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편액이어야 한다. 항상 재산세는 개인 법인 구별 없이 뭐로 합니까? 시가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그게 토지건축물 주택이면 시가편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도 곱하는 거군요. 어떻든 간에 과세표는 시가편액을 기준으로 하고 법인 소유든 개인 소유든 국가로부터 취득했든 뭐했든. 2번 과세표준 계산 시 시가편액의 100분의 70을 곱하는 경우는 토지와 건축물에 한한다. 그렇죠? 주택은 60%고 선박항공기는 공정시장가가 안 곱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3번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기일연제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주택은 재산세를 비과세하지만 그렇죠? 어차피 때려부술 거니까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이나 주택 비과세입니다. 근데 이 주택은 건축물 부분에 한정하는 거예요. 그 부속 토지는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땅은 어떻게 때려부셔? 그죠? 땅은 어떻게 때려부니까 대지는 과세. 3번 맞고 4번 과세기준 현재 개별 공시가가 1억 원인 토지의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은 7천만 원이다. 맞잖아요. 토지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편액, 토지 시가편액은 개별 공시가고 1억 원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몇 프로예요? 70%, 토지건축물은 70%. 그러니까 얼마? 7천만 원. 맞습니다. 5번 재산세는 특별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상금만 적용되고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해요. 자 보세요. 여기 특별징수라는 게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 원천징수라고 하잖아요.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할 때 특별징수. 자 취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있어요.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산세는 없어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 정답. 작년에도 지문에 나왔었고 보기에. 22번입니다.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세율이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중과 대상 요건은 갖춘 것으로 가정한다. 별장, 고급 선박 몇 프로입니까? 5%입니다. 별장하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고구락장, 골프장. 자, 재산세에서 우리 이거는 상식이죠, 여러분들. 재산세에서 최고 높은 거 고급 선박은 5%. 그 다음에 별장, 고급 오락장, 건축물이든 토지든 골프장, 건축물이든 토지든 별장, 고구락장, 골프장은 몇 프로? 4%. 고급 선박은 고급 주택은 4% 적용한다면 틀리고 초과 누진세요. 자, 초과 4단계 초과 누진세 적용됩니다. 고급주택. 이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22번은 볼 거 없이 고급 선박이 나머지는 다 4%예요. 별장, 고락장, 골프장. 나머지는 다 4%예요.
그래서 22번 2번 정답이고 23번 봅니다. 고자갑은 2021년 6월 1일 현재 단독주택 별장 아니고요. 소유하고 있다. 다음은 고자갑에 대한 재산세를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납세지는 고조의 주소지다. 국세가 고조할 때 주소지지. 얘 재산세잖아요. 지방세는 어디예요? 주택 소재지예요. 물건 소재지. 주택 소재지입니다. 재산세는 주택 소재지. 국세가 고조할 때 주소지지. 주택 소재지고 2번 과세익 표준은 과세익 현재 개별 주택 가격이 있다. 마침표. 틀리잖아요. 여기다가 반드시 뭘 곱했어야 돼? 공정시장가 비율. 토지건축물 주택은 반드시 시가평에다가 공정시장가를 곱해야죠. 단독주택의 시가평액은 개별 주택 가격이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 비율을 60% 곱했어야 됩니다. 안 곱해 틀렸고. 3번 해당 주택이 취득세에서 중과세된 고급택인 경우 4단계 초과준세율 중에서 산출세율 계산한다. 자, 고급택도 일반주택과 똑같이 뭐라고요? 초과준세율입니다. 4단계 초과준세율.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주택 공시가 6억 원인 경우 세부담상은 100분의 130이다 하는데, 자, 주택 재산세 3억 원 이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몇 프로? 6억 원 이하 몇 프로? 110. 6억 초과했을 때 130이지. 그러니까 4번은 공시가 6억 원이니까 이거 100분의 110입니다. 100분의 110.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그래요? 아닙니다. 이거 지금 주택이잖아요. 주택이니까 언제입니까? 20만 원이 할 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는 거지. 해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 7월 달이죠. 주택분 부가징수할 2분의 1은 7월 달, 부가징수할 세액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달인데 20만 원 이럴 때. 정확히 얘기하면 이 산출세액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부가징수할 세액인데. 하여튼 부가징수할 세액에 요거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도 산출세액이 아니라 부가징수할 세액에 징수할 세액에 20만 원이 할 때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하여튼 3번 정답이고요. 계속해서 봅니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상, 납세무자, 비과세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재산세 이상이 되는 토지에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그렇습니까?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주택분 재산세상이지. 그러니까 토지분 재산세상에서 제외합니다. 포함한다 틀렸고 제외고. 니은번 국가가 선수를 받아 수호상 매매용 토지로서 이거 또 나왔네. 사실상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네,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계획 체결하고 엔드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자, 그러면 매수계약자가 납세무자잖아요. 그거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니은번 맞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디귿번 토지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비과세하는데 장사 등의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어떻게 한다? 별도 합산과세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자, 디귿번 맞고요. 니은 디귿 맞습니다. 4번 정답이고. 25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 이상인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취득세가 중과대상인 골프장. 토지가 나오면 반드시 토지용을 구분해야 돼요. 골프장, 고불악장 토지는 고율분리죠. 분리상 토지니까 종부세가 아니고. 2번 자연보건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제한 환경지구안이며 법 나왔고 지구 구역 내 있는 하니까 뭐예요? 요거 분리과세입니다. 분리상 토지니까 종부세항이 아니고요. 자연보건법에 따른 공원제한 보존지구안이면은 뭐고? 비과세하고. 보존지구안이면 자연보건법에 따른 공원제한 보존지구안이면은 비과세고. 자, 이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 환경지구 안에면은 환경지구 안에면은 이거는 뭐하고? 환경지구 지구 안에면은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임이 하니까 분리과세합니다. 분리과세하고. 근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제한 보존지구 안에면은 요거 뭐하고?
비과세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항상 구별합니다. 환경주관이며, 자, 보존주관이며, 국립공원 도립과 같은 데는 보존주관이며 비교하고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번 농업법인이 수여하는 농지. 농업법인이면 농사짓는 게 주업인 법인이죠. 농업법인이 수여하는 농지니까 우리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인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거. 자, 우리 종, 농, 매, 사, 농. 종농이는 매사에 농담만 잘한다. 종중 소유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메리칸적 한 법인이 직접 정작하는 농지, 사회복지 사업자가 자가 소비 행사하는 농지, 음성구 동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보급하게 소유하는 농지. 얘네들은 뭐가 된다? 분리 대상입니다. 종농매사농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인데 분리. 일반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는 종합. 근데 농업법인 소유 농지, 종농매사농이니까 분리. 4번 재산세에서 비과세가, 그러니까 분리 대상이니까 종부세가 아닌 거고요. 재산세에서 비과세가 감면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비과세 감면돼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아니에요. 재산세가 비과세면 종부세도 비과세니까. 5번 시지역의 상업지역 내 소지하는 개인소유 장농지. 개인소유 장농지는 위치를 보는데 있을 곳에 있는 거예요? 아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다.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은 있을 곳에 있는데 개발장구역, 녹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으면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뭐가 돼? 종합. 종합이니까 종부세상이 됩니다.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상 소지는 대상이 되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봐야 되는데 26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거주자 갑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 계산하는 경우에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이번에 9월 14일 날 개정된 내용이 반영된 거예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입니다. 갑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은 12억입니다. 공정시장가 비율은 100분의 95, 95%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러분, 공시가격 합한 금액 얼마입니까 지금? 12억.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는 여태까지는 기초공제, 추가공제라고도 하는데 이 기초공제, 추가공제를 얼마 했었냐면 3억 했었는데 요번에 9월 14일 바뀌었죠? 5억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공제 5억하고 또 기본적으로 주택분은 6억 공제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를 95% 곱합니다. 그러면 자, 실질적으로 이제 단독소 1세 1주택자는 실질적으로 얼마를 공제? 11억 원을 공제합니다. 실질적으로 단독소 1세 1주택은. 그래서 12억에서 11억 빼니까 1억이고 95%니까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독 소유 1세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입니다. 아셨죠? 올해 개정 내용 9월 14일 날 개정된 거 꼭 알아둡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27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액을 계산 시 적용하여야 하는 주택 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소유주택 아까 그랬어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에서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와 각각의 소유를 계산해요. 지분이 크든 작든.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원칙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면 각각의 소유로. 또 일정 경우에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고가주택인데 지분율이 30% 초과하거나 연간 임대수익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그럴 때는 소수 지분자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었고 하여튼 원칙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부동산 임대업. 근데 종부세와 양도세는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지분이 가장 큰 자 아니에요. 이건 부동산 임대업이 그렇지 종부세나 양도세에서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아니라 공동소유자 각자가.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공동소유자 각자고. 2번입니다.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안에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3번 동그라미 2의 법정 요건이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and 소유 지분 20%에 해당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때 공동으로 소유한 상속으로 공동 소유한 주택은 주택수에 제외시켜주기도 하고 4번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국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아예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종부세에서 주택분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주택 수 계산할 때 얘기해요. 한번 봐놓고. 1번 정답. 28번입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 자, 밀어붙여가지고 끝까지 40번 문제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 자, 돌리고. 네. 허리도 다시 정성 들여서 좌로 우로 돌리시고. 아이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다시 한번. 아이고,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자, 힘내시고, 여러분들. 그냥, 우리,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합격을 하셔가지고, 배움의 얼굴을, 빛낼 얼굴들이 여러분들이, 하여튼, 남은 기간에 나 하나쯤이야 이러지 말고, 나 하나 합격하면 다 합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합격할 수 있도록, 남은 분들은 다 합격할 수 있어요. 남은 분들.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28번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로서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양도세를 비과세하므로 각각 10억 원과 8억 원인 농지는 비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신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 경작하였다. 자, 여러분,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비과세에서는 우리가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야 되고, 적은 편 아니고, 그 다음에 4분의 1 이하이고, 3분의 1 아니고, 그 다음에 각각 15억 원과 8억 원 경우 비과세한다. 우리 맨날 이거 했었어요. 우리가 이거 몇 번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했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교환분합하는 A농지 가격은 10억, 교환분합하는 B농지 가격은 이게 8억 원. 그러면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격의 차액 얼마입니까? 2억 차액이. 큰 편 토지가격이 얼마? 4분의 1 이하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10억에 4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10억에 4분의 1이니까 2억 5천이고. 자, 그래서 차액이 큰 편 토지가격이 4분의 1보다 작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분합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근데 교환분합하는 A농지 가격은 10억, 교환분합하는 B농지 가격은 5억,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격의 차액이 5억, 큰 편 토지가격이 10억에 4분의 1 이하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하니까. 10억에 4분의 1이면 2억 5천인데 차액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분합 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가격이 차이가 너무 나면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써보시고, 그래서 기업번 맞고요. 니은번 봅니다.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수에 따라 주택 양도하는 것을 봐요. 보유기한이 가장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을 본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순수에 따른다. 틀려요. 자,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수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봅니다.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할 때. 맞고요. 디귿번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 원이 일세주택.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이면 9억 초과하면 고가주택이죠? 일세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9억 원 초과액 부분만 과세한다. 그렇죠? 양도책 전액 과세한다 땡, 전액 비과세한다 땡이에요.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액만 과세입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이야.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얘는 고가주택이에요. 실거래가액이 9억 초과했으니까. 5번 정답이고, 29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상이 아닌 것으로만 묶인 거 그랬습니다. 단 거주자가 국내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기억번,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 분할 등으로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로서 분할된 토지 면적이 분할전 토지 면적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우리 동영 1주차 때, 3주차에 나왔었죠? 네, 요거. 자, 토지 지적공,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경계가 삐뚤삐뚤합니다. 이쪽 토지 소유자 갑이고 이쪽 토지자 그리고 경계 삐뚤삐뚤하니까 경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요. 그랬을 때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서로 토지 교환이 이루어질 때 교환 비과세입니다.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비과세. 근데 다만 분할된 토지 면적이, 분할전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지 않아야지. 초과했으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초과했으니까 양도에 해당하고요. 니은번
채권, 주택 상환 사채 같은 상환이라는 말 들은 채권은 대상이 됩니다.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디귿번 영어권 나왔네. 사업에 해당하는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어권만 대상이지 영어권만 단독 양도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미등기 지상권.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디귿번 하나입니다. 5번 정답입니다. 대상이 아닌 것은 디귿번만. 30번 문제로 갑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30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취득 및 양도식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래 원칙인데 양도소득세 양도및 취득식이 자,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등기부등록부 명부등기시에 대한 등기등록접수일 명의개설. 그렇죠? 네, 이거. 주식은 명의개설이고 하여튼 부동산은 등기접수, 등기등록접수일 명의개설 맞습니다. 불분명할 때.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이고요. 2번 기익재정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에 소유권 이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맞습니까? 네, 장기할부 조건 매매 나왔다. 중 빠른 날.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사용수익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 맞고요. 3번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실,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 이거 맞고 뭐 취득세는 증여계약일, 양도세는 증여받은 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도시발법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면적 토지에 대한 취득시는 환지처분 공고 1. 다음 날 빠졌잖아요. 취득세에서 도정법 규정에 따른 주택 재건축조합이 비조건용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 빠지면 틀리다고 했잖아요. 양도세에서 요거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 금도기, 은도기 이거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고 그 다음에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전 토지 취득일. 세독기에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전 토지 취득일이고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 증가 감소가 있을 때는 이거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고요. 하여튼 4번 정답입니다. 다음 날 빠져 틀렸고 5번 민법 245조 1항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이요. 타인의 부동산을 평행 공연하게 타인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고 민법에 돼 있는데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 접수일도 아니고 시효 만료일도 아니고 점유개실로 소급합니다. 이때부터 사용수익 시작하기 때문에 20년 전에 평온 공연하게 소유사로 점유개시했어요. 시효가 만료했어요. 나중에 등기 접수한다. 그러면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 등기 접수일도 아니고 시효 만료일도 아니고 점유개실로 소급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4번 정답입니다. 31번 문제로 갑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법령 내용 중에서 가론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게 배열된 것은 그렇습니다. 단 취득 당시 조정상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고 해당 주택은 조정상적 공고일 이후에 취득했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외하고요. 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해당 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하고 몇 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 비과세요. 2년 보유해야지.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그 보유한 중 몇 년 이상 거주해 조정상적 내 주택이니까 2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주가 없는 비거주자가 거주하러 전환될 때는 해당 주택을 몇 년 보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여기서 거주는 전입을 말해요. 한 상태로 거주자로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주가 있는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 이때는 몇 년 보유해야 된다? 3년 보유. 비거주자 거주로 전환될 때는 3년 보유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원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가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주가 있는 거주자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주는 거지 비거주자가 마돈나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안 해줘요 원래. 비거주자가 양도할 땐 비과세 안 해줘요. 비거주자가 이게 만약에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 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면서 주택으로 전입을 와가지고 거주하면서 이게 거주자로 전환,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주가 있는 거주자로 전환돼야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거고. 2번 정답입니다. 32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자의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2021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다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 원,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인데 이 토지를 A법인에게 5억 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액은 3억 원으로 본다는데 맞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이거는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 고가양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로 양도책을 계산해야 되는데 실지 양도가액이요. 실거래가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 실지 양도한 가액 이런 1번 같은 이런 경우, 자, 절 보세요. 특수관계 법인에게, 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법인세법 52조에 있다는 시가라는 것을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이거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 원의 토지를 짜고 칠 수 있기 때문에 A법인에게 5억 원에 양도했어요. 그랬더라도 이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 3억 원을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이거로 계산해요. 양도가액을 3억 원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눈에 익혀두시고요.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요. 2번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책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네. 상속세 안 돼요. 증여세도 원칙 안 되는데 배우자 직계점유 속한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만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 산업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3번입니다.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 서류에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어서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추계 방법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정한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아니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항상 뭐가 불분명한지 잘 봐야 돼요.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잖아요.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어떻게 추계 결정해요? 매감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매감기이지. 환산취득가액 들어가서 틀렸어요. 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매감환기지. 그죠? 여기서 환산취득가액 들어서 틀렸어요. 매감기입니다. 3번 정답. 4번. 2021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음 연도로 이율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이율 안 해요. 양도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라. 5번. 1년 미만 보유한 후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70% 세를 정한다. 초과주인세를 중에서 산출한 세액보다는 큰 경우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주택조합원 입주권, 올해 주택 미등기 양도 70%. 주택조합원 입주권 등기됐을 때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 6에서 45% 초과주인세율. 분양권은 1년 미만 70, 분양권은 1년 이상이면 무조건 60%. 자,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33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등기된 국내 소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양도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할 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직접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그렇죠? 우리가 가필차장 소기과에서 여러분요. 가필차장 소기과에서 자 보세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책을 구할 때 필요경비,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인데 그럴 때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양도책 구하는데 그럴 때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직접 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맞고요. 1번 맞고 2번 양도책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죠? 네. 그 다음에 3번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합니다.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3번 맞고 4번 양도책에서 양도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계산한다. 그래요? 가필, 차장, 소기과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액에서 장특공제액을 공제해서 차장소지, 차장소지 기본공제 공제한다? 틀렸습니다. 뭘 공제해야 돼요? 장기보유통제, 차장, 양도차액 장특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계산합니다. 4번 틀렸고 5번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할 때는 취득 당시 개별 공제가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아까 필요경비 산정 원리 소개해드렸어요.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면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필요경비에 포함하는데 근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이런 걸 적용할 때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게 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는데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는데 그런데 자 여기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할 때 무조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으로 한다고 그랬죠? 371이요. 아까 한 거.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가 이제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합계액하고 실제 들어간 자본적 주택 양도비용 합계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 큰 거로 하는 거고 그런 거지.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하면 선택하지 않고 그냥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하고 끝나요.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추계할 때는. 자, 그래서 5번 맞고 4번 정답입니다. 34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실거래가에 의해서 양도책 계산 시 필요경비가 아닌 거. 이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책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2, 3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1번 사업자가 매입 시 공제받은 후 폐업으로 인해 다시 납부한 잔존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요거 자기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봐서 필요경비에 포함하고 눈에 익혀두시고 증빙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실제 질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계좌의 이체 등에서 확인이 되는 방, 거실, 확장 공사 비용, 샤시 설치 비용 이런 것들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랬죠? 발코니 확장 비용 이런 것들. 3번 장기할부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취득가액과 별도로 계산한 현재가 차린 차금 아까 포함한다 그랬죠? 거래대금이 10억인데 10년에도 10억 주면 안 되니까 갖게 줄 때 이 이자액 상당히 현재가 차린 차금 포함하고 4번 수용 재결 불복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액이 증액된 경우 소송비용. 자, 토지 수용당했는데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 화해 비용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포함합니다. 5번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길 지연으로 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 이런 거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하지 않고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근데 포함되는 이자가 있어요. 포함되는 이자는 어떤 거냐면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이자예요. 요건 포함합니다. 거래 대금이 3억인데 야 2년 동안 대금을 매달 나눠내자. 이자는 15% 붙일게.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요거는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요건 필요경비에 포함해요. 근데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하지 않고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포함하지 않고요. 아셨죠? 포함하는 이자 포함하지 않는 이자 꼭 구별합니다. 이건 포함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34번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35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2021년 7월 2일에 1세대 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장기 포획공제액은 그랬습니다. 1세대 주택인데 등기됐고요. 보유한이 12년 3개월 중 거주기한 10년이고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했네요.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로 10억이고 필요경비 8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 딱 보니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장기 보유 특징입니다.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거래가 10억이니까 고가주택입니다. 그러면 고가주택에 대한 우리가 여러분이 보세요.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안분 계산하는데 우리가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은 9억 원까지 비과세되고 9억 초과액만 과세하기 위해서 양도차익과 장기 보유 특징액을 안분 계산해요. 기본공제나 세율은 고가주택도 똑같은데 장특공제와 양도차익과 장특공제는 안분 계산하는데 우리 비과세권 같은 고가주택의 장기 보유 특징액 어떻게 안분 계산했습니까? 일반적인 양도차익 이거 지금 양도차익 얼마예요? 양도차익이 얼마냐고 10억에서 8억 빼니까 얼마예요? 2억. 양도차익 곱하기 장특공제 공제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주택은 보유 연수의 4%씩 거주 연수의 4%씩이요.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했으니까 공제율은 각각 40%씩 해가지고 몇 프로? 80% 공제받아요. 40%씩 해서. 그러면 28, 16이니까 얼마입니까? 1,600만 원. 그래서 1,600만 원. 이게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의 일반적인 장특공제액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안분해야죠. 9까지 빼기 위해서 일반적인 장특공제액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합니다.
1억 1,600이 아니라 1억 6천, 286, 1억 6천이지, 1억 6천. 1억 6천이고, 여기에 1이니까, 자, 10분의 1이니까, 1억 6천에 10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1,600만 원, 1,6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1,600만 원.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자, 일반적인 장기보증제 곱하기 양도각분의 양도각분 이렇게 구합니다. 공제율은 양도세 과세의 1세율택은 보유원 수별로 고지원 수별로 4%씩 각각 이렇게 해서 최대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니까 80%예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36번 문제 보니까 다음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한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잖아요, 여러분들. 2번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기본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폐지, 비과세 감면 다 폐지, 최고세율 70% 적용. 3번 자산을 4구분,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친 것에서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 신탁수익권에서 250,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공제한다. 맞죠? 4종류로 나눠서. 4번 지문입니다. 4번 지문. 동일 과세기간에 토지와 주택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주택 분양권 양도소득금액 각각에 대해서 연 250만 원 공제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을 기다려서는 아까 위에서도 봤지만 전부 합쳐서 얼마예요? 250이에요. 합쳐서 250이지. 그래서 각각에 대하여 틀렸습니다. 합하여 연 250만 원입니다. 합해서 연 250만 원. 각각에 대하여 틀렸습니다. 4번 정답. 5번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해당 감면소득금액 외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면소득금액 외 소득금액은 양도한 순서대로 순차로 공제해 줍니다. 37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고유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납세에 관할 세무서에게 확정신고해야 한다. 맞잖아요. 다음 연도 언제요? 5월 달에. 자, 봅니다. 동그라미 1은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성금일 때 적용한다. 여러분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거죠?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려 반드시 해야 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성금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맞고요. 3번 예정신고한 자는 해당 소득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죠? 또 나왔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 중 대상 자산에 대해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합산해서 예정신고 안 했을 때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고요. 4번 건물 양도로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소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결성금 통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얘네들 소득금액과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신탁수익권 양도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서로 결승 통산할 수 없어요. 주식하고 토지 안 돼요. 건물하고 신탁수익권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다려서 얘네들끼리는 결승 통산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끼리는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되어가지고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걸 먼저 공제하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걸 공제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4번 건물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결승 통산할 수 있습니다. 없다 틀렸습니다. 있고요. 5번 고유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이 시가의 5%에 해당하는 토지를 시가를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자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 양도했어요.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가 5% 이상 차이 나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시켰어. 그럼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출가액을 모르게 계산해? 시가로. 맞죠 여러분들? 작년에 정답지로 나왔던 거고 맞습니다. 자 37번 4번 정답이고 38번 문제 봅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이것은 뭐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잘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개정도 됐고요. 29회 시험 전에 신설됐었는데 그해 나왔었고 또 지문에 나왔었고 그
그다음에 작년에 또 개정됐으니까 올해 개정도 됐으니까 또 잘 봅니다. 고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이요. 올해 증축이 추가됐는데 증축의 경우는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한정해서 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몇 년 내 건물 양도할 때 5년 내 건물 양도할 때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페널티를 줘요. 악용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감정가액이면 감정가액에 감정가액 들어가야죠. 또는 환산취득가액 정했으면 환산취득가액에 100분의 얼마? 5%에 해당한 5%의 가산세를 정합니다.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 결정세에 더합니다. 이 규정은 양도세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적용합니다.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5% 가산세를 정합니다.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문제 포인트들을 근데 29회 시험 때 환산취득가액을 정했는데 건물 취득가액으로서 5년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 5%인데 그걸 갖다가 산출세액 5%로 바꿨어요.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보면 고수. 그래서 산출세액이 5%가 아니라 감정가액 정했으면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정했으면 환산취득가액 5%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5번 정답이고 39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세 계산할 때 환산취득가액으로 옳은 거였습니다. 우리가 환산취득가액은 여기 보세요. 취득가액을 축에서 정할 때 이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환산취득가액은 이렇게 구하죠. 양도 당시에 실지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정합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해요. 환산취득가액은. 그럼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지금 얼마예요? 여기 얼마라고 나왔어요? 6억.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의 불분명해요. 그럼 추계에서 매가만기를 적용해야죠.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이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 4억이고 등기된 토지인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대요. 그러면 취득가액 추계에서 정할 때 이게 없으니까 뭘 정해야 돼요? 환산취득가액 정해야지. 그래서 환산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지금 얼마라고요? 6억. 양도 당시 기준시가 얼마예요? 4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약분하니까 2분의 1이고 6억이 2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3억.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6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곱해서 그래서 3억입니다.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환산취득가액 구하는 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40번 문제 라스트입니다. 여러분들. 40번 문제 라스트인데 제가 마지막 하기 전에 우리 하여튼 시험 당당히 나가서 여러분들 잘 보고 오시고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이론 마무리 특강집 다시 한번 그런 것도 잘 보고 동영모의고사 사회분 꼭 잘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문들을 이렇게 가시고요. 그래서 이론은 한번 이렇게 이론은 이렇게 전체 목차를 읽으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머릿속에 아웃라인 잡고 가시면 되는 거고 진짜 암기 안 되고 막 그런 것들은 A4 용지에 각 과목별로 좀씩 적어놨다가 헷갈리고 막 중요한 건데 헷갈리고 이런 것들 적어놨다가 시험 전날하고 당일날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컨디션 관리 잘하고 여러분들 그렇죠. 뭐 사소한 얘기들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었고 여러분 그리고 시험 끝나고 아마 11월 14일이면 11월 둘째 주 일요일인데 11월 14일 날 아마 방역 단계가 완화돼 가지고 위드 코로나 아마 될 건데 그때는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제 개인 카페 모임 못 했었는데 작년에 시험 끝나고 11월 달에 서울 관악산에서 카페 정모했었는데 송년 모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뭐 이렇게 하는 확산되는 바람에 못 했었고요. 여태까지 한 번도 모임 못 가졌는데 이번에 11월 14일 날 아마 별다른 아직 카페 공지는 안 했는데 별다른 일이 없으면 11월 14일 날 오전 11시에 관악산 서울대 정문역 관악산 공원, 관악산 공원 시계탑, 관악산 시계탑 치면 아마 될 건데 거기 관악산 공원에 서울대 정문 옆에 관악산 공원에 시계탑이 있어요. 거기 시계탑에서 오전 11시에 일요일 날 11월 14일 날 아마 별다른 거 없으면 거기서 모일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노래방도 가고 뭐 어쩌고 가고 막 끝까지 3차들 가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데는 안 가고 어떻든 간에 주로 야외에서 또 방역 신경 써서 해서 잘 이렇게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시험 끝난 후에 당락에 상관없이 시험 보신 분들 오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학교의 선배들도 오니까 그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하여튼
남의 일이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 잘 보고 나서 그때 오세에 와서 회포를 푸시고 여러분들. 자, 40번 문제 마지막입니다. 갑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2021년 1월 30일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2월 28일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며 2021년 5월 20일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는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갑의 소득세법상 양도세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신고기한은 공유라는. 이 문제를 쉬운 건데 사실은 사례로 나오는 거니까 이미 지문 속에 이미 몇 번 나왔는데도 이걸 사례로 이렇게 하니까 이걸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틀렸었는데 다른 곳에서 일단 봅니다. 양도 시기는 2021년 2월 28일이라는데 맞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어떤 얘기냐면 여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맞는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지금 대금이 청산된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대금 청산일이 언제고요? 2월 28일이고 그 다음에 또 허가일이 언제고요? 5월 며칠입니까? 20일이고요. 5월 20일이고 그러면 여러분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을 때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원래 양도 및 양도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잖아요. 근데 허가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하게 된다고 봐서 대금 청산일이 양도 및 취득 시기가 돼요. 양도 및 취득 시기가 되고 양도 시기 취득 시기가 되고 근데 그래서 1번 맞죠? 대금 청산일 맞고요. 2번 예정신고기한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다. 그러면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예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7월 31일이 예정신고기한이잖아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요. 예, 예정신고기한. 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거래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다.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이잖아요.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요. 그쵸,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요거 2번 틀렸죠? 언제 돼요? 7월 31일이 돼야 돼요. 7월 31일. 그래서 2번 틀렸고 7월 31일이고 5번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이 5월 달이죠? 그러니까 2022년 5월 30일이고요. 다음 연도 5월 달이고 4번 갑의 양도세 납세지는 주소지고 하나를 생각해야 그렇죠, 여러분들? 양도자 주소지고 거주자일 때 5번 예정신고 불이행 시에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랬습니다.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남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정신고를 불성실해요. 그러면 확정신고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돼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가산세는 적용되는데 다만 예정신고 안 했는데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깎아준다고 그랬어요? 네? 50% 깎아준다고 그랬잖아요. 50%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0% 감면해줘요. 이 얘기입니다. 확정신고를 이행하면. 그래서 중년의 남녀 수강생들 짝이 됐을 때 막 그런 얘기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정신고 불성실에서도 불성실에 때 확정신고를 이행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통역 모의고사 과정 또 그동안 1년 동안 또 길게 1년 동안 또 오랫동안 저 함께 하신 여러분들들 공부하느라고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시험 전날 밤에 제가 이미자가 부르는 동백아가씨 2세 최고의 소리꾼 장사에 부르는 동백아가씨 들으면서 제가 잠들지 않고 여러분 얼굴 떠올리면서 합격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으네. 자, 합격을 응원해 드릴 테니까 당당히 나가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실력 발휘하시고 합격이 기쁜 소식 꼭 전해 주시고 아셨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자, 고생하신 여러분 본인과 또 여러분 동료와 또 저에게 힘찬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